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리쌤입니다. 간만에 영상 올리니까 여러분 되게 오랜만이죠? 네, 좋아요. 오늘은 칠과의 마지막 파트, 문화 파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 책을 펴서 12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이번엔 되게 새로운 거 배울 거예요. 신기한 거. 그쵸? 중국 화폐 속의 명승지예요. 우리나라의 화폐는 기본적으로 1,000원, 그리고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그랬고 이번 학기에도 다 같이 화폐 놀이를 했었던 거 기억나요? 중국 화폐 했던 거 기억나죠? 중국 화폐는 기본적으로 100엔, 50엔, 20엔, 10엔, 5엔, 그리고 1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100엔부터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100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앞면에는 중국 최고 지도자, 중화 인민공화국을 만든 사람이죠. 누구예요? 모택동이죠. 마오쩌둥이에요. 마오쩌둥이고 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건물 같은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人民大会堂 네, 人民大会堂, 인민대회당이라고 중국 수도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서쪽에 있으며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비롯한 주요 행사와 콘퍼런스 등이 열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인민대회 이런 거 열 때 회의, 아주 큰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여의도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었죠.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곳이에요. 그냥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뭐 특히 각 성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큰 회의들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제 사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진짜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바로 50엔 화폐에 들어가는 그림인데요. 앞면은 똑같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이 들어가고 뒷면에는 이렇게 무슨 궁전같이 생긴 곳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포탈 라궁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布达拉宫 네, 뿌다라공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달라이라마의 궁전으로 1994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티베트 건축 양식의 걸작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어요. 티베트 건축인데 왜 중국의 화폐에 들어가냐? 중국은 소수민족이 되게 많다고 했었죠.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티베트족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는 모든 그런 소수민족의 지역들을 다 우리 중국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티베트 건축도 같이 이렇게 화폐에 집어넣어서 그런 상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벽은 흰색이고 근데 벽은 흰색인데 맨 안쪽을 보시면 위쪽을 보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건축 자체가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티베트에 있다 보니까 되게 높은 지역에다가 건축되어 있어요. 아마 해발 4,000m 이상에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산소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구경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로 20연 화폐인데요. 20연 화폐 똑같이 앞면은 마오쩌둥이고 뒷면은 산하고 산수 풍경화가 뭐 그려져 있죠.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꼬이린이라는 곳이에요. 桂林 네, 꼬이린이고 얘는 계림이에요. 계림. 중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桂林山水甲天下 네, 桂林 山水 甲天下. 꼬이리는 지역 이름이고 샤는 산이고 쉐이는 물이고요. 그래서 산수, 지아는 갑이라는 뜻이요. 갑, 티엔샤는 천하.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계림의 산수는 천하의 갑이다.
저 좀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은 꼬이린의 산수가 천하 제일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 아름답대요. 그래서 개수나무가 엄청 많아서 계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엄청 예쁘죠? 그래서 여기 산소 보시면 여기에 바로 그 밑에에 그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까지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엄청 깨끗하고 예쁘대요. 그래서 여기서 막 노래 부르면 울림이 이렇게 막 들릴 정도로 엄청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선생님도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바로 시비엔이라는 화폐입니다. 시비엔 화폐 뒷면을 보시면 뭐예요? 그래서 강 같긴 한데 강하고 산이 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쵸? 여기가 어디냐면 长江三峡 네, 장지ang 산샤라는 곳이에요. 장지ang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강.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양자강은 들어보신 적 있죠? 양자강. 예, 아시아의 제일 긴 강이라고 부르죠. 이 장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장강에는 산샤는 뭐냐면 세계의 협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가에 있는 아름다운 세 개의 협곡으로 삼협 양쪽에 기슭에 있는 수면에서 1000에서 1500m 높이의 절벽과 삼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 때 이 사이에 가로지르는 유람선 여행이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90도, 90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실은 되게, 엄청 위험한 곳이에요. 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막 엄청 천천히 가는 그런 물새가 아니라 엄청 세대요. 그래서 여기 운전을 잘못하다가 갑자기 벽에 막 부딪힐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와, 세상에서 분명히 신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자연이 막 그냥 생길 수 없는 곳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꼭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오옌이고요. 오옌의 뒷면은 산이요, 산. 그쵸? 여기는 어디냐면 泰山 타이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태산. 들어본 적이 많죠? 태산이라고 우리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태산이 이태산이에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중국의 5대의 산 중에서 하나로 꼽힐 정도로 높은 산이기도 하고 유명합니다. 1532m의 산으로 중국의 오악 중에도 으뜸으로 꼽히며 중국인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산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신선이 산다는 그런 전설이 되게 많대요. 193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신기하죠? 뭔가 이게 사람이 만들었다고? 아니, 사람이 만든 게 자연이 뭐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이런 풍경을 잘 못 보고요. 올라가 보면 여기 거의 다 뭐라 해야 되지? 김으로 가득해서 잘 안 보여요. 안개, 맞아요. 안개로 가득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데 가보면은, 와, 여기는 신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태산이고요. 마지막 바로 이렌이에요, 이렌. 이렌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뒤에는 호수가 보이시죠? 실제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호수. 여기 호수가 있고 여기 위에 전자가 보이죠? 여기는 중국에서는 서호라고 불러요. 서호. 西湖 네, 중국어로 시호라고 부릅니다. 서호는 중국 항저우에 있는 명소로 되게 유명해요.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上有天堂下有苏杭 네, 上有 天堂, 下有 苏杭. 上은 위라는 뜻이죠. 여우는 뭐뭐 있다. 天堂은 천당.
청당이란 뜻이고 천국이란 뜻이겠죠. 시아는 아래, 여는 있다. 수항, 수저우하고 항저우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하늘에는 천당이 있다면 지상에는 수저우하고 항저우가 있다. 무슨 뜻이에요? 수저우하고 항저우는 하늘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는 안 가보셔더라도 여기는 꼭 가보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른 풍경,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 다른 뭐랄까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서 되게 가보면은 중국은 크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너무 신기한 게 이 호수는요, 인공 호수래요. 얘는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가 아니라 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더 신기해요. 엄청 큰데, 근데 이런 큰 호수를 만든다고?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사진으로 찾아보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꼭 여행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바로 칠과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중국 화폐 속의 명승지를 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화폐 속 명승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문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同学们再见! 안녕!